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세영어 윤희입니다. 오늘도 같이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우리 책에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뒤로 pharmacy, 약국이 보이고 있고요. 여자분이 좀 아파하는 것 같네요.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sson 10. That will help you quickly. Are you okay, Kate? You look pale. I don't feel well. I think I have a stomach ache. That's too bad. Did you take a medicine? That would help you quickly. I don't have any pills.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a pharmacy? I can take you. It's just around the corner. Also, there's a clinic across the street. Which do you prefer? I guess it's better to see a doctor. Okay, let's go. You will be fine. 네, 오늘의 좋은 표현 좀 볼게요. 얼굴이 창백하다 할 때요, 여러분, you look white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창백에 백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런 말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You look pale 이란 말을 쓰셔야 돼요. pale은 그렇죠, 형용사로 창백한 이라는 의미로요.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쓸 일 많이 있으실 거예요. 다음, 네, take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오늘 take에 대해서 이따가 만세 표현에서도 좀 정리를 할 건데요. take는 영어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본 동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도 다양한 의미로 쓰이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데려가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갈 수 있어. I can take you 라는 의미인데요. 이 take, 이따가도 또 좀 더 살펴볼게요. 그 다음은요, it's just around the corner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약국이 진짜 코너 돌면 있다라는 아주 가깝다는 의미를 썼죠. 그래서 실제로 코너 돌면 있을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just around the corner라는 말은요, 시간적으로 가까울 때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봄이 곧 온다, 곧 봄이야 라고 할 때 Spring is just around the corner 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just around the corner 같은 경우에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거리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See a doctor, 이것도 좋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원 간다라는 말을 영작하고 싶으시면 맨 처음에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그쵸? 병원이 hospital이죠. 그리고 간다, 그래서 go to hospital. 네.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얘의 실질적인 의미는요, 병원 건물에 내가 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내가 병원 간다라고 하는 거는 가서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럴 때는 이게 아니라 이 표현을 씁니다. See a doctor 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거는 진찰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의사를 만나는 기본적인 목적은 그렇죠. 진찰을 받을 때죠. 그냥 얼굴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see a doctor라는 말이 얼굴 보러 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진찰을 받는다라는 의미라는 거 아시고요. go to hospital 하면은 그야말로 병원 건물에 간다. 가서 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뭐 누구를 병문안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 상황에 다 쓸 수 있는 표현이고 뭐 가서 진짜 의사를 만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얘는 그 건물에 간다는 의미지 진찰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see a doctor를 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네, 만세 포인트 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표현인데요. 여러분, well이라는 형용사가 건강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I feel good 이라는 표현은 거의 well이어처럼 많이 일상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이 표현은 그렇죠. 이 good은 형용사로 좋은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얘랑 비슷한 게 I feel well이어서 조금 헷갈리거든요. 근데 well은요, 좋은이 아니라 건강한이에요. 그래서 I feel well 이라고 하면 건강하다가 되겠죠. 그러면 아팠다가 회복을 했을 때 친구가 전화를 했다. 그러면 I feel good을 써야 될까요? I feel well을 써야 될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I feel well을 써야 됐죠. 근데 친구 전화를 받아서 뭐 기분이 좋으면 I feel good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기분이 좋다지 내가 건강해졌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네, take를 좀 보겠는데요. 아까 take가 데려가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take는 뭐 먹다라는 의미 아니면 시간이 소요되다라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요. 알약을 먹다 해서 약을 복용하다라고 할 때도 take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먹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동사가 뭐죠? 그쵸? eat과 have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약에는요, 이런 메디슨이나 아니면 필 같은 거, 이런 약에는요, 약을 복용할 때는 eat이나
have 같은 거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항상 take를 써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take는요. 네, 시간이 소요되다 해서 it takes 3 hours라고 하면 3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take의 세 가지 의미, 예, 약을 복용하다, 데려가다, 시간이 소요되다 요 세 가지 의미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부사를 좀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퀵이란 단어는 다 아시죠? 우리 뭐 퀵 서비스 이런 말도 웨리어처럼 다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퀵은요 형용사로 빠른 민첩한이라는 의미인데 기본적으로 부사 만드는 공식은요 형용사에 ly를 붙으면 부사가 돼요. 그래서 부사 만드는 공식은 봤고요. 그러면 형용사는 기능이 뭐였죠? 그렇죠. 명사수식이었죠. 형용사의 기능은 명사수식이다. 그러면 부사의 기능은 뭘까요? 명사를 제외한,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를 제외한 모든 애들을 수식할 수 있는 게 바로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는요,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고요. 동사도 수식할 수 있고요. 문장 안에 있는 다른 부사도 수식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런 식으로 문장 전체도 수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에 ly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형용사들도 여기다가 ly만 붙이면 부사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가 같아요. 같지만 품사만 다른 애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문 통해서 조금씩 확인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조금씩만 다르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예문을 잠깐 보시면은요, 시험은 어려웠다 해서 얘는 형용사로 어려운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we worked hard라고 하면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라고 해서 동사를 수식해주는, 그렇죠, 부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형태는 같지만 품사가 변하는 애들이 있고요. 이런 애는요, 왠지 형용사에 ly 붙어서 부사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요, 그냥 좀 뜬금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hard라는 형용사에 ly가 붙은 게 아니라요, 그냥 hardly는요, 거의 뭐뭐 않는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부사고요. lately라는 말은요, late에 ly가 붙은 부사가 아니라 그냥 최근에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부사니까 요거는 그냥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탐은요, 지난밤에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라고 부정어가 됐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거, hardly라는 부정부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문장 안에 not이나 no, never 같은 부정어를 넣지 않고도 부정문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부사 하나로. 얘가 부정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 안에 not이나 no, never 같은 부정어 넣지 않고도 부정어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사입니다. 그래서 hardly,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lately, 최근에라는 의미죠. 최근에 팀은 되게 바빠 보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lately, 최근에라는 의미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부사는 기본적으로는 위치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부사가 꼭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빈도부사인 경우예요. 빈도부사라는 거는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죠. 그래서 가장 빈번할 때 항상 뭐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렇죠, never해서 여러분이 부사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건 이런 빈도부사 애들은 위치가 항상 어디다? 비동사 앞, 아니죠. 예, 일반 동사 앞, 비동사나 조동사 뒤가 돼요. 비동사나 조동사는 특이하고 아주 중요한 동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는 아무나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뒤로 들어가죠. 하지만 일반 동사는 일반적인 애들이니까 그 앞으로 부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문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일반 동사죠. I tend to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일반 동사니까 당연히 빈도부사가 그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동사나 조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빈도부사가 그 뒤로 들어가죠. 그래서 빈도부사의 위치를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사는 위치가 자유롭고 빈도부사인 경우에만 위치를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부사가 이렇게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요, 잘 넣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원어민한테 왜? 라고 묻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그냥 어색해서 라고 해서 예, 부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자유롭지만 자유로워서 이렇게 문장 앞에도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도 넣을 수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요것만 그냥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네, 만세 표현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표현 딱 2개만 볼 건데요. 이 2개 외에도 다른 표현들도 여러분이 각자 좀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take advantage of라는 단어를 좀 보려고 해요. 이 단어가 네, 이용하다, 활용하다라는 의미인데 때로는 이 어휘 자체를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구문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뭔가 이용을 한다라는 의미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 이 상황이 좀 안 좋은데 그걸 이용하면 좀 악용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에는 부정, 긍정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용하다, 활용하다라는 의미라는 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이거 정말 좋죠. take it for granted라는 표현인데요. 꼭 아셔야 되는 그런 좋은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주십시오. 네. 이번 만세 표현에서는요, 나라와 그 나라의 사람들을 어떻게 칭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일랜드 사람을 아이리시라고 하죠. 영국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브리티시라고 하죠. 근데 스코틀랜드가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 좀 정리해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남한 사람한테 노스 코리안이냐 하면은 별로 기분 좋지 않죠. 그리고 같은 이런 에이시안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한국 사람한테 뭐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그러면은 뭐 그렇게 기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영국 그쪽에 같은 그런 대륙에 살고 있지만 각 나라마다 부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은 아이리시, 영국 사람은 브리티시, 그리고 스코틀랜드 사람은 스콧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해주는 게 그들의 문화를 좀 더 이해해 주는 거가 되겠죠. 예,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또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남미 분들이 남미에 스페인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남미 분들을 스페니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고요. 스페니쉬는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남미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스페인어를 쓰지 않죠. 포르투갈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남미 사람들은요, 우리가 히스패닉이라고 하지 스페니쉬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스페니쉬라는 거는 스페인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라는 거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